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만약 내일 아침 갑자기 쓰러진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하시겠습니까? 자녀분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배우자? 사실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란 그런 겁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시간. 그런데 말이죠. 같은 조건에서, 같은 나이에, 같은 형편인데도 전혀 다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하루가 굴러가고 아파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해 오는 삶.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재테크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이미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단단한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딱 5가지 습관. 듣고 나시면 오늘 당장 하나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5번째 습관,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면서도 가장 후회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하루의 이유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강제로라도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야 하고 회의가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구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처음 한 달은 자유롭습니다. 2달이 지나면 이상합니다. 석 달이 넘어가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병만님은 퇴직하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던 것들을 하나씩 해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니까 일어나고 화장실 가야 하니까 일어나는 그런 하루들이 반복됐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날에도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의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없었습니다. 병만 님이 스스로 찾아낸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조병만 님의 아침 3고정 원칙. 1. 기상시간 고정. 2. 오전 중 반드시 한 번 집 밖에 나가기. 3. 하루 한 가지 완료할 수 있는 일 미리 정하기. 이 3가지가 지켜지는 날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습관이 됐습니다. 2달이 지나자 스스로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병만님은 지금 동네 복지관에서 체스 동아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노년정신건강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기상시간을 지키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 40%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 2.1배 느렸습니다. 아침을 설계하는 것은 하루가 아니라 뇌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딱 하나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 하나만 지켜도 하루의 구조가 생깁니다. 자유는 구조 위에서 더 빛납니다. 2번째 습관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몸을 만들어라. 건강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관리해요? 아플 건 다 아프지. 맞습니다. 70대에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건강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파도 혼자 일어날 수 있는 몸, 한 번 넘어지면 그게 끝인 몸. 이 둘의 차이가 노후의 전부입니다. 미선님은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의사도 심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선님은 정말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외출도 줄이고 운동도 거의 안 했습니다.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겨울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냄비를 들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짝 비틀거렸을 뿐인데 미선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119를 부른 건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이 문을 두드린 후였습니다. 미선님은 혼자 바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퇴원 후 미선님은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프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아파도 혼자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선님이 하나 더 바꾼 게 있습니다. 밥 먹는 방식입니다. 혼자 살면 식사가 부실해집니다.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집니다. 완벽한 밥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단백질 하루 한 번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습관, 친구를 늘리려 하지 말고 관계가 끊기지 않게만 하라. 노후 외로움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임 나가세요. 사람 많이 만나세요. 활발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임을 억지로 나가면 더 피곤해집니다. 에너지를 쓰는데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다릅니다.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오늘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순자님은 외향적인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 친구도 많았고 동네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그 관계들이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이사 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요. 순자님이 가장 힘들었던 건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평일엔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생기는데 주말은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집 안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일주일을 있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순자님이 시작한 건 친구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접점. 6개월 후 순자님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모임 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 번째 습관, 돈 이야기입니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만 바꿔도 매달 심리적 여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에 돈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테크야? 그냥 아끼면서 살면 되지. 맞습니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간단하고 훨씬 효과가 큽니다. 노후 돈 불안의 진짜 원인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불투명함 때문입니다. 성호님 눈에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매달 초가 되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병원비가 겹치거나 명절이 있는 달이면 통장 잔액을 하루에 5번씩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딸의 도움으로 통장 자동이체 목록을 전부 출력해 봤습니다. 총 17개의 자동이체가 나왔습니다. 성호님이 기억하고 있던 건 7개였습니다. 성호님은 이 돈을 아껴 별도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236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 돈으로 오랫동안 미루던 허리 MRI 검사를 받았고 남은 돈으로 손자에게 생일 선물을 샀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새는 구멍을 막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여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끼는 것과 새는 것을 막는 것은 다릅니다. 아끼는 건 의지가 필요하고 힘듭니다. 새는 것을 막는 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목록 출력,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특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꼭 보세요. 마지막 습관은 자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수님의 딸들은 정말 효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셋 중 둘이 번갈아가며 연락을 했고 명절엔 꼭 모였습니다. 명수님도 딸들이 고맙고 딸들도 어머니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연락이 잦아질수록 대화가 조금씩 예민해졌습니다. 엄마, 병원은 갔어요? 엄마, 밥은 먹었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걱정해서 나오는 말들이었지만 명수님은 조금씩 숨이 막혔습니다. 감시받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딸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전화하는 게 부담이 됐고 조금이라도 연락이 늦어지면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데 서로가 힘들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명수님이 바꾼 건 연락 빈도가 아니었습니다. 연락의 방향이었습니다. 딸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걱정 전화 말고 그냥 보고 싶을 때만 해라. 아플 때 자식 연락하기 전 먼저 확인할 것들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너희한테 부탁할 게가 아니라 이 정도는 준비해뒀다. 6개월이 지나자 딸들이 먼저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그 허락이 오히려 자녀를 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자식이 도와줘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늦추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부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 그게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노후를 후회하는 사람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기다렸느냐, 설계했느냐. 오늘 배운 노후 습관 5가지. 1. 아침을 설계하라. 기상시간 하나만 고정해도 하루의 구조가 생긴다. 2. 버티는 몸을 만들어라. 하루 15분 앉았다 일어서기 하나가 낙상을 막는다. 3. 끊기지 않는 접점을 만들어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4. 새는 구멍을 막아라. 자동이체 목록 출력 한 번이 연간 수백만 원을 지킨다. 5.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의존하지 않는 부모가 더 사랑받는다. 5가지 모두 오늘 당장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것 하나만 해보세요. 기상 알람 하나 새로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10번 일어났다 앉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은행 앱 켜서 자동이체 목록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옵니다. 나 생각보다 꽤 잘 살고 있네. 그 순간이 오는 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